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자영업자분들은 왜 우울한 감정을 많이 느낄까?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자영업자분들 중에 장사 잘 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자영업자분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이제 우울한 감정을 더 많이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은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받거든요. 매출이 좀 잘 나와서 웬만한 직장분님보다 많이 벌고 잘 되는 분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은 소수입니다. 소수. 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 막 젊은 사장이 막 잘 돼가지고 막 차 좋은 거 끌고 막, 속지 마세요. 그거 다 설정이야, 설정. 여러분 길거리 가봐도 정말 장사 잘 되는 집은 찾기 힘듭니다, 여러분. 정말 찾기 힘들어요. 대부분 장사 안 됩니다. 여러분 식사 시간대 가면 손님 많잖아요. 식사 시간 원래 손님이 많아. 근데 식사 시간 아닐 때 가보면 가게가 한산합니다. 한산해요. 그리고 한 동네에서 한 가게도 5년 이상 버티는 음식점이 얼마나 있는지 봐. 거의 없어요, 여러분. 잠깐 잘 되는 곳에 있어도 5년, 10년 잘 되는 곳은 별로 없어요. 5년, 10년. 그래서 뭐 요즘은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자영업 뭐 잘 되는 곳도 있겠지만 폐업하는 곳 많아. 폐업하는 곳.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돈이 남아도 자영업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대출받아서 합니다. 약간 마지노선이야, 마지노선. 뭐 자영업자가 좋은데 취업할 것 같으면 자영업 안 합니다. 좋은데 취업이 안 되고 나이 먹어서 들어갈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이제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하는 경우 많아요. 돈이 많아서 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현실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분들 웬만하면 하지 말라 그래요. 웬만하면 하지 마. 가뜩이나 나도 힘든데 왜 들어오려고 그러냐. 앞으로 가면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영업은 답이 없다. 특히 자영업 중에 카페, 잘 들어요. 카페, 네일아트, 편의점 하면 안 돼. 세 개는 내가 봤을 때 하면 안 돼요. 여자분들 네일아트도 하면 안 돼요. 네일아트 앞으로 여자분들 지갑사정 안 좋아지고 네일아트도 안 해. 앞으로 내가 봤을 때 미용은 미용 가지고 돈 버는 게 힘들 것 같아요. 그동안 돈을 벌었지만. 왜냐면 미용이라는 게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맞잖아요. 건강에 지장도 없어. 여자분들 네일아트 매니큐어 이거 손 안 본다고 해서 먹고 사는데 문제 생기고 하는 게 병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 지장 없어요. 지금 여자분들이 이제 소비로 돈을 쓰는데 이제 직장 들어가기 힘들고 주무사지 안 좋으면 제가 봤을 때 여자분들 미용에 대한 돈 많이 줄일 겁니다. 네, 분명히 줄여요. 여자들이 앞으로 생계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 가장 줄이는 게 미용이에요. 미용. 문화산업 같은 거. 문화산업은 앞으로 좀 작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컨텐츠 산업은. 전 무조건 작아진다 보거든요, 이거는. 왜냐면 이런 돈은 안 쓴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영화도 안 본다고 이러고 있잖아요. 뭐 삶의 지장을 받습니까? 전혀 없죠, 여러분. 예를 들어 여자분들 뭐 볼륨펌 안 준다고 해서 뭐 건강에 문제 생기고 사는데 지장이 그런 거 아니잖아. 머리 묶으면 그만이거든. 머리 뭐 길면 이제 길다가 길잖아요. 허리까지 내려오잖아. 그러면 가위를 한번 싹둑 자르고 기르면 그만이에요. 그럼 이제 비싼 헤어샵 가가 10만 넘게 주고 이제 볼륨펌 할 필요도 없어. 이제 화장품 같은 것도 옛날에 경기가 어려울 때는 비싼 화장품 안 주고 샘플 같은 거 받아가지고 쥐어짜 안에만 썼단 말이에요. 요즘엔 그런 분들이 잘 없지. 앞으로 그럴 때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여자들이 어떤 메이크업이나 헤어 같은 산업도 내가 봤을 때 예전 같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물론 잘하는 분들은 계속 잘하겠지만 그렇게 잘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 카페 편의점은 진짜 힘들 거야. 정말 정말. 여러분 지금 편의점 차린 것 중에 최저시급도 못 가져가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점주가 하루에 13시간, 14시간 일하는, 그렇게 일하면 최저시급 계산해서 300이 넘거든요. 세금대가 300이 넘는데 300도 못 가져가.
자기가 돈을 주고 차렸는데. 자기가 돈을 주고 들어왔어. 사업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해봐. 일반 회사하고 여러분 사업이 다른 게 뭐냐. 여러분 직장은 자본금이 안 들어가잖아. 공짜 아니야 공짜. 맞잖아요. 뭐 우리가 회사 들어갈 때 뭐 자격증 시험 볼 때 들어간 돈이나 면접 보러 갈 때 뭐 정장 사는 돈이 있어도 뭐 내가 정장 이미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자격증 해놨으면 지원하는 거 공짜잖아 공짜. 맞잖아. 자본금이 안 들어가죠. 취업 준비하는 거는. 근데 장사는 어때요?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잖아.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일반 제조업 일하는 사람은 돈을 적게 가져가. 근데 그런 곳이 많다니까 여러분. 정말로. 물론 지금 이 와중에 잘 되는 곳이 있는데 잘 되는 곳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자영업 한 거 후회하실 분도 많아요 여러분. 앞으로 자영업이 내가 봤을 때는 정말 경쟁력 있고 좀 잘 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힘들 거야. 특히 새로 차리는 곳은 더 힘들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잘 안 사 먹어요. 이거 느끼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왜냐?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자영업자분들이 비싸게 받고 싶고 비싸게 받는 게 아니라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어. 왜냐? 자꾸 임금이 올라가고 재료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기존 가격으로 하면 남는 게 없어요. 거기다가 배달 업체들의 폭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요즘에 뭐 하나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이렇게 많이 팔면 정말 많이 남기겠다 생각하는데 이것저것 많이 떼가. 이것저것 옛날처럼 뭐 재료비만 떼가는 게 아니라 재료비에다가 이제 인건비에다가 뭐 가게세 거기다가 뭐 광고비까지 들어가요. 광고비. 요즘에 음식 같은 경우에는 배달 그 어플 같은데 등록 안 하면 아무도 안 시키니까 등록할 수밖에 없어. 근데 등록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광고비도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 태고 포 태고 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제 음식값도 비싸고 주머니 사정도 안 좋아지니까 배달 시켜먹는 횟수도 많이 줄일 거예요. 네. 배달 시켜먹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시켜먹는 게 아니라 보통 게을러 시켜먹는데 혼자 사는 분들도 자기가 형편이 안 좋아지면 점점 배달을 적게 시켜먹을 겁니다. 그럼 10번 배달 오는 게 8번 오고 7번 오고 5번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점점 배달 건수가 주니까 이제 배달 업체분들은 이제 가게세나 배달 라이더도 이제 배달비 그리고 광고비 내기가 버겁죠. 그럼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남들 하니까 다 해야겠다. 직장 다니기 싫어가지고 장사를 해봐야겠다. 카페 차려야겠다. 이런 거 절대 마음먹지 마세요. 특히 여자분들 카페 차리지 마. 카페 차렸다가 빚쟁이 되면요 시집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얘기하는 줄 자영업 하는데 개업 초기 1년은 하루도 안 쉬고 일했고 지금도 한 달에 한두 번 쉴까 말까 맷집 떨어질까 못 쉬는 것도 있지만 근처에 경쟁업체가 많아 쉬는 날 단골 손님들이 다른 가게로 가서 거기 단골 될까봐 못 쉬는 게 큼. 각종 증상 손님들한테 스트레스 받고 하루 13시간 근무해 집에 와서 씻으면 밤 10시가 넘어서 애하고 못 놀아주고 와이프랑 대화도 없고 스트레스로 만사가 귀찮아. 그냥 소주나 까고 까다 자고 시간이 없으니 취미도 없고 유일한 취미는 유튜브 보는 거. 친인척 친구네. 경조사도 못 가다 보니 관계도 멀어지고 남들 다 가는 휴가여행 꿈도 못 꾸고 명절에도 일하고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취직도 안 되니 계속 하는 건데 삶에 낙이 없음. 왜 이러고 사나. 이러다가 젊은 다 가고 늙나. 내 인생은 뭔가 항상 불안하고 우울함이라고 적으셨습니다. 아이고 많이 힘드신가 보다 이분은.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자영업 일 자체가 좀 힘든 게 뭐냐면 쉬는 날이 없어요. 웬만하면 다 열려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 같은 거 보면 안 쉬어요. 안 쉬죠. PC방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쉬죠. 365 연중 무휴입니다.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반 직장인들은 그렇잖아요. 뭐 평일날 일을 해도 주말에 쉬거나 빨간날 쉬잖아요. 다음 주 선거날 수요일에 쉴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쉬잖아요. 다음 주 좋은 게 수요일날 빨간날이잖아. 그럼 웬만한 직장 쉴 거 아닙니까? 근데 자영업 못 쉬어요. 오히려 빨간날 쉬면 안 돼. 왜냐하면 자영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빨간날 오히려 매상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오히려 음식 장사 하시는 분들은 남들 쉴 때 더 바짝 벌어야 됩니다. 주말에 더 바빠 이게. 주말에 매상을 더 많이 올려야 돼.
그걸 제대로 못 쉽니다. 그리고 이 자영업이 또 안 좋은 게 보통 자영업 가게 영업시간 10시간이거든요. 그럼 10시간이면 10시간밖에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분들 일하는 시간 14시간, 15시간 아니면 더 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 방송에 피자집에서 일하시고 있었는데 그분은 하루에 17시간씩 일했습니다. 하루도 안 쉬고. 하루도 안 쉬는 게 아니라 보통 한 달에 하루 쉬었습니다. 한 달에 하루. 그래서 너무 이제 가게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내가 가게에 근무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왔다 갔다 하면 잠을 못 자니까 아예 가게에다가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야. 네. 거기서 먹고 자고. 왜냐하면 이제 동선이 줄이는 거죠. 가게에다가 이제 막 컴퓨터하고 이제 라쿠라쿠 침대하고 놔둬가지고 약간 자취방처럼 만드는 거예요. 은근히 그런 집 있거든요, 여러분. 그분은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보다 근무를 더 했으면 되지 덜하지 않습니다. 네, 덜하지 않죠. 보통 한 14시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게 여는 시간, 영업시간 10시간이고 여러분 음식 장사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식이라는 게 미리 손질해야 됩니다. 네. 족발 같은 것도 미리 삶아야 되죠. 삶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족발집 하면 족발만 삶는 게 아니라 족발에 들어간 야채, 막국수 이런 거 직접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소스도 채워야 되고. 그러면 미리 3-4시간 전에 이미 다 해놔야 돼. 다 수작업이란 말이야, 그런 것들이. 기로 하는 게 수작업이야. 음식 만드는 게 힘든 게, 물론 요즘에 기계가 들어오긴 하지만, 웬만한 사람의 손을 타야 돼요. 사람 손으로 대용량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지. 그래서, 음식 장사 오래 하신 분들이 대부분 몸이 안 좋아요. 어깨나 근골격계가 안 좋아. 네. 그리고 음식 장사 오래 하신 분들이 대부분 말랐어요. 남자, 여자 말랐어. 삐쩍거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워낙에 체력성을 많이 하고 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살이 잘 안 쪄. 밥도 이제 거르고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쁘면. 그 건강도 안 좋아져요. 특히나 문제 중에 하나가 아마 장사하시고 나실 텐데 병원을 마음대로 못 갑니다. 병원을. 병원 갈 시간이 안 납니다. 뭐 건강검진 받고 싶어도 하루를 째야 되는데 그러면 여유가 안 나죠. 그러면 가게를 쉬어야 되는데 불안하지 이게. 그래서 아파도 참는 경우 많아요. 병을 키우는 경우 많아. 그리고 이 음식 장사하면 뭐 음식 장사가 이제 어떤 음식을 취급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중국집은 보통 이제 오전 열어가지고 저녁에 끝난다고 치면 요즘 보면 이제 야식 전문 배달점지 야식 배달점 많잖아요. 오후 늦게 문 열어가지고 새벽까지 하는데 그런데 가보면 좀 문제가 뭐냐면 취합 패턴이 많이 망가지죠. 집에 가도 바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보통 야식 장사 하시는 분들은 호프집이나 이제 치킨집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새벽에 늦게 이제 문을 닫거든요. 2시나 3시쯤에. 그때 문 닫고 집에 오면 잠이 안 와요. 자야 되는데 자야 다음날 일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떡하냐 하면 팔려 남은 거 있잖아. 치킨 팔려 남은 거 하고 맥주 가가지고 술 먹고 자는 거야. 매일같이 술기운이 자는 거야. 그러면 다음날 또 정신이 해롱해롱 하거든요. 어질어질하단 말이야. 그럼 건강도 나빠지겠지 여러분. 몸이 안 좋아져. 뭐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다행인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못 벌어. 그러니까 참 웃긴 게 그런 거예요. 자영업이라는 게 열심히 해도 적자가 날 수 있다는 거야. 근무 시간 똑같이 채우고 해도 사람 손님이 안 오고 배달이 안 오고 하면 내가 열심히 근무 시간 다 채웠음에도 안 쉬고 일했음에도 그게 아웃풋으로 안 나온다는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내가 그래도 비가 오도 눈이 오나 내 근무 시간 지키고 성실하게 일했는데 한 달 6일 때려보니까 적자야. 마이너스야. 이런 집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우울하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일반 직장인보다 일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저것 다 떼고 순이익 계산해보니까 마진이 마이너스예요. 그럼 나 뭐 한 거지?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 거지? 내가 그동안 이 가게에서 쏟아부은 노력과 시간, 돈은 누구한테 보상받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장사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힘든 분들 많으니까 내가 하면 다르겠지 그런 마음 절대 갖지 마. 특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좀 나이 젊은 친구들이 막 장사 잘 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실 의심할 게 많거든요. 장사가 잘 되기 힘들어. 우리 사회 경험 없는 친구가 장사 잘 되는 게 더 웃겨요. 더 안 됩니다. 더 안 됐으면 안 됐지 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고 혹해가지고 장사 같은 거 하지 마시고 특히 여자분들 카페 같은 거 절대 하지 마.
그 말아먹잖아요. 복구 안 됩니다. 특히 자영업에서 말아먹 빚 생기잖아요. 그럼 남들보다 인생이 굉장히 멀어지는 거야. 결혼 꿈도 못 꾸고. 그 빚 갖다 인생 종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직장 다니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